기집애 가본 수능을 본다가 요새를 떨어. 우리 때는 국민학교 졸업만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랬는데 말이야. 수능날 아침 술에 취한 어머니가 말을 걸어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들리지 않는 척 무시하고 지나간다. 고작 이 정도 가지고 멘탈에 금도 안 가. 깨비고등학교로 가주세요. 학생 열심히 하네. 이러다 서울대 가겠어? 네, 저 오늘 수능 만점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탄 택시가 사고가 나도 아저씨 저 여기서 내릴게요. 잔도는 됐어요. 갑자기 비가 내려도 내 멘탈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난 오늘 수능 만점을 받을 운명이거든. 오전 7시 15분 고사실 도착. 곧바로 필기구를 꺼내서 모두 테스트를 해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돼서야 제대로 작동하는 수정 테이프. 역시 테스트 해보길 잘했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어. 이딴 불운 따위에 흔들릴 내가 아니라고. 하지만 앞자리 수험생이 착석했을 때는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말았어. 저거 3인가? 쟤 저걸 어떻게 고정한 거야? 술렁대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예상 문제들을 계속 풀어갔어. 핸드폰은 집에서 가져오지도 않았고 문제가 될 만한 건 가방에 넣어 제출했어.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 안에 손을 넣어서 감독관님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요. 미리 모든 문제들을 제거했어. 얼굴이 다른데 본인 맞아요? 사진 찍은 날 부종이 심했어요. 본인 확인까지 모두 무사히 넘어갔지. 제1교시 국어 영역. 국어는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야. 역시나 모든 문제들이 아는 문제들이었어.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문제라고 해서 모두 정답까지 아는 건 아니었지만 헷갈리는 문제에 부딪히자마자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 계속되는 3번의 기침 소리. 정신을 차리라고 고개를 들었을 때는 3번인가? 힘든 건 나뿐만이 아니었는지 못하겠어 내보내줘요 나갈래요. 멘탈이 터진 수험생의 목소리까지. 위 상황에서 대처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귀마개를 끼고 마음을 진정시킨다. 나는 오늘 수능 만점을. 순식간에 페이스를 찾은 나는 다시 문제들을 풀어내고 무사히 1교시를 마쳤어. 손에 흥건한 땀을 닦으러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는 16번에 4번이라니까? 닭대가리냐? 누가 봐도 3번이지. 낯익은 얼굴들이 드자비질을 하고 있었어. 반장한테 물어보자. 그래 너 같은 닭대가리한테 물어봤자지. 반장 16번 뭐야? 얘들아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 안 나? 중간에 답 맞춰봤자 멘탈만 깨진다고. 네가 뭔데 훈수들이야. 여기서도 네가 반장 같냐? 그래서 16번에 뭐 골랐냐고.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A와 B 둘을 만족시키는 값은 그 문제 몰라서 찍었어. 시무런 척하는 내 얼굴을 본 두 사람은 그 고작 한 문제 가지고 뭘 신경 쓰냐? 그래 앞으로 잘 보면 되지. 우리 대박나자 화이팅! 응원까지 하며 자기 시험장으로 돌아갔어. 2교시 수학 영역. 수학은 평소 실수가 잦은 과목이었어. 계산은 맞는지 마킹은 제대로 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있는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어. 감독관이 다가오자 당황한 삼자빌런이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설마 나한테 던지려는 거야? 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폰을 쳐버렸어.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3등분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삼자빌런까지 물리친 나는 무사히 2교시 시험을 끝낼 수 있었어. 삼자빌런이 퇴출된 이후에는 모든 게 수월하게 풀렸어. 비록 싸운 도시락이 쉬고 영어 듣기 평가 내내 기침빌런의 기침소리에 고통받고 한국사 시험에는 홀수형 시험지가 아닌 짝수형을 잘못 배부받았지만 이 정도쯤은 가볍게 극복해냈지. 과탐 시간 끝나기 10분 전에 감독관이 내 오늘날 카드에 재채기를 했을 때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더라. 하지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지. 결국 날 무너뜨리지 못했어. 드디어 마지막 제2 외국어 영역. 시험장에 남은 사람은 나 하나뿐. 빌런과 사건들로 가득 찼던 시험장에서 멘탈이 털릴 대로 털린 수험생들은 마지막 시험을 포기하고 나간 상태였거든. 그리고 그 남자가 들어왔어. 핏발이 선 눈, 움푹 패여있는 볼, 문드러져 버릴 것 같은 피부까지.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감독관이었어. 남자의 눈이 계속 나를 노려보는 것이 느껴지고 아찔한 마음에 손으로 시야를 가려봤지만 뭐 하는 겁니까? 남자는 나의 손을 샅샅이 살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놔줬어. 그리고는 내 주위를 시험 시간 내내 맴돌았어. 수능 만점을 받을 운명. 혀를 깨물어가며 문제를 풀고 또 풀었어.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이 남은 순간 그만 내려놓으세요. 나는 감독관의 손을 잡았어. 시계 확인하세요. 17시 38분. 명백한 오류야. 아직 시험은 끝나지 않았어.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마킹을 하려는데 정전, 비오는 소리와 평소보다 이르게 찾아온 어둠만이 가득 찬 시험장. 나는 왼손에 들린 사인펜으로 오른 손가락이 닿아 있는 곳마다 마킹을 해나갔어. 그리고 17시 45분. 제5교시 종료령입니다. 마지막 감독관의 손에 들린 답안지를 확인했어. 마킹은 완벽했어. 드디어 끝났다. 빌런도 불행도 우연도 그 무엇도 나를 막지 못했어. 오늘에야말로 수능 만점을 받고 여기 또 오늘
오늘은 수능 날이야. 오늘도 수능 날이야. 늘 그랬듯 나는 자기 암시를, 아니 간절한 바람을 되뇌었어. 오늘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도 수능 만점을 받을 운명이다. 한 노숙자의 옆에 어린아이가 다가옵니다. 아이는 노숙자의 옆에서 국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선원행인 한 명이 아이에게 10,000원짜리를 건넵니다. 선생님, 저도 한번 도와주시죠. 행인은 그런 노숙자를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흘겨보며 지나치는데요. 노숙자는 한참 동안 바닥을 보며 멍 때리다가 일어나서는 네 애미애비가 구걸이라고 가르치지? 아이에게 냅다 패드립을 박아버립니다. 죄송해요. 어제 하루 종일 굶어서. 그건 알 거 없고 너 이 바닥에도 자리가 있는 거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모르면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 저기요, 듣자니 말이 너무 심하네. 이런 어린애한테. 행인 한 명이 아이를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아저씨, 길에 자리가 어딨어요? 얘 괜찮니? 하나 둘 아이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노숙자는 야, 기고만장하지 마라. 이 사람들 가고 나면 넌 죽은 못 쓴 줄 알아? 오히려 협박까지 하며 아이를 겁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저씨, 어이쿠, 나 저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내가 저기 가게에서 쭉 지켜볼 거니까 허튼 짓 하지 마쇼. 님 그럼요. 그렇게 만화 속 악당처럼 주랭랑을 쳐버린 노숙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도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애가 어쩌다 이런 데 나왔어. 안쓰럽기도 하지. 꼬맹아, 또 저런 사람 있으면 삼촌한테 찾아와. 알았지? 따뜻한 마음의 손길들이 쌓이고 있었죠. 넘어진 건 괜찮으세요? 뭘,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 우리 이런 일 그만두면 안 돼요, 아빠. 거지가 구걸하고 어떻게 돈을 버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 거야. 해석. 첫 번째 이야기, 수많은 수능 빌런들과 불운을 견뎌내고 무사히 시험을 마친 주인공. 하지만 고사장의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다시 수능날 아침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시스템창이 나타나고 수능 만점을 받아야 한다는 미션이 떨어졌죠. 게다가 난이도는 랜덤이기 때문에 오늘 수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태인데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주인공은 수능 만점을 받을 때까지 수능날을 계속 되풀이해야 합니다. 주인공의 강철 멘탈은 이러한 수능날을 계속 반복해오며 단련된 것이었죠. 주인공은 수능 만점을 받지 못한 이유가 스스로의 멘탈 문제라고 생각하며 매 순간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문제는 수능 만점을 넘볼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공부 실력이었죠. 수능 만점과 그녀가 받은 점수의 차이만큼 그녀는 앞으로 수능날을 계속 되풀이하며 기상천외하고 끔찍한 수능날들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새로운 어린이에게 터스를 부리며 협박까지 하는 노숙자. 하지만 어린이는 노숙자에게 아빠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둘은 부자 사이였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같이 다니는 부자 사기단이었죠. 특히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에게 주머니를 더 잘 열기 때문에 노숙자가 아이에게 일부러 더 험악하게 굴었던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그들의 의도대로 사람들은 아이에게 선의와 더 많은 돈을 건넸죠. 아이는 사람들을 속이는 죄책감에 다른 미래를 꿈꾸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이를 나무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대화에서 아버지는 아이의 더 나은 미래에는 관심이 없으며 앞으로 아이는 계속 이런 사상을 세뇌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죠.